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권 분석 방법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이 상권 컨설팅 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상권 분석이거든요. 왜냐면 이 상권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막 온라인 막 뒤져봐도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 전국의 상권의 정보가 사실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 뭔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막 이렇게 덕지덕지 제가 해놨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게 이 상권이 굉장히 하락세를 걷고 있다라는 이 한 장, 이 썸네일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야, 명동은 뭐 20평의 월세가 7,500만 원, 절반의 종로 월세 2억짜리가 1억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4천에서 2천만 원으로 월세 진짜 비싸네요. 2천만 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자꾸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노량진 상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10평, 15평만 해도 그 노량진에 공무원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 메인 상권들이 10평, 15평짜리가 권리금이 1억 원 정도가 됐었어요. 15평의 월세는 450만 원.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 노량진 가시면 지금 공실들도 있고요. 아예 권리금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아예 주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점포들이 많아졌다는 점. 이 점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상권이 무너진 데들이 굉장히 많고, 혹여는 이렇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다운이 된 곳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상권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권 분석에 대한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물론 상권 분석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최근에 우리 그 정부기관에서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짜로 전국 어디든 상권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평균 매출이 나오고요. 가령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그런 점포의 반경 100m, 반경 1000m, 1km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카페를 하고 싶으면 카페에 평균 매출이 나오고요. 술집을 하고 싶으면 술집의 평균 매출이 나오고, 거기에 유동 인구 양과 그리고 통계청의 그런 자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권 분석에는 인구 분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매출과 이런 것들을 과연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사실 그거를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인구 분포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팔 상품이 이 상권에 과연 얼만큼 있느냐는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인구 분포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상권 분석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상권 분석을 검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상권을 선택할 때 이런 프로그램 돌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요. 어디서 많이 본 글귀 같죠? 네, 상권 천재는 99%의 현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권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과 또 인터넷 귀동량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 팔아서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오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구두굽이 달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상권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피스 상권, 주택가 상권, 그리고 시내 중심가 상권, 그리고 역세권, 대학가 상권, 외곽 상권, 그리고 특수 상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요즘에는 어떤 상권이 뜰까요? 네, 바로 주택가 상권이에요. 그럼 어떤 상권이 요즘 좀 어려울까요?
네,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오피스 상권이에요. 오피스 상권은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오피스 상권의 공실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 오피스 상권의 특징은 뭐냐면 임대료가 높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 상권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피스 상권은 사무실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평일은 안정되어 있지만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은 손님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의도, 뭐 테헤란로, 아니면 광화문 이런 데는 주택가가 특히 없는 곳들은 완전히 22일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간파하셔서 오피스 상권에 맞는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피스 상권은 더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테헤란로 그 대표적이죠. 강남역과 삼성역까지 테헤란로라고 하는데요. 이쪽에는 사실 그 공휴일뿐만이 아니고 평일날 저녁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가 상권이 그래서 더불어서 뛰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 가지 않고 회사 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또 온라인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주로 거주 지역에 생기는 그런 상권인데 특히나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거는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잠만 자는 그런 상권이 있어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주부와 또 그리고 주말 또 가족 중심의 그런 영업이 특징이기도 하고, 지금 사전에 보이는 게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줄 서 있잖아요. 이런 학원가 같은데 대학가는 조금 어렵지만 고등학생들 학원이 몰려 있는 그런 학원가들은 주택가와 함께 맞물려 있으면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조금 비싸지만 대치동 같은 데가 어찌 보면 대표적인 주택가 상권이에요.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저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만큼 또 월세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주택가는 그냥 월세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는 오피스가나 시내 중심가보다는 건물주분들이 조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싸지 않기 때문에 또 주택가에서 지금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주택가 상권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렌디 상권입니다. 트렌디의 상권은 뭐냐면 여러분들 익선동 아시잖아요. 익선동 요즘에 코로나19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익선동이라든지 이런 20대 30대 연인들 특히 여성분들이 자주 가는 곳들이 있어요. 속리단길이라든지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상권으로 핫한 가게가 들어서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창업자들이 몰리는 현상, 이러한 곳에 트렌디 상권이 뜨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저렴한 임대료가 되지만 나중에는 대자본이나 연예인들이 그 상권에 그 땅을 사면서 또 임대료가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권은 초반에 트렌디 상권이 조금 뜰 때 그때 뛰어들어서 그때 어느 정도 하고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디 상권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상권보다는 좀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엄청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이 사진은 건대 상권인데요. 대학가 상권은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오롯이 대학가만 있는 대학가 상권은 뭐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벌써 코로나가 터진 지 2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가령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친구의 얼굴도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4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대학교도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가 상권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건대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에서도 오고 또 주변에 그런 오피스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일반 오롯이 대학가 상권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곽 상권입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외곽 상권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 또 52시간 근로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오피스가 상권이 약간 쇠퇴되고 있는 반면에 밖으로 차를 가지고 밖으로 빠져서 시원한 공기, 좋은 공기를 맞고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외곽 상권은 지금 오히려
더 뜨고 있다라는 점, 또 경기도 뭐 시흥이라든지 아니면 저 김포라든지 또 포천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약간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오히려 월세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 월세가 이게 좀 비밀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곽 상권, 물론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어야겠죠.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먼 길을, 자동차를 가지고 먼 길을 가면 그동안 온 시간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비싼 거를 먹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시켜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장까지 해가요. 굉장히 묘하죠. 그렇게 멀리 왔으면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묘한 부분이 있으니까 외곽 상권에서 진짜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주택가 상권하고 외곽 상권이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수상권입니다. 요즘 특수상권 좀 어려운데요. 특수상권이 뭐냐면 대형 빌딩 안에, 또 지하철역 안에, 그리고 백화점 안에, 그리고 대형 쇼핑몰 같은데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특수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 많이 몰리는 공간 가지 않고, 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지금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이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수상권들은 요즘 조금 쇠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권 분석의 핵심을 볼게요. 상권과 아이템의 궁합이 제대로 맞아야 되고요. 내 상품을 얼만큼 사줄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상권 분석입니다. 그리고 내 상품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내 상품의 지속 성장 가능성, 그래서 상권 내에서 내 업종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상권 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과연 성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공 사례도 좀 중요하겠죠. 또 상권역의 흥망성쇠, 지금 명동이나 이대나 종로나 신촌이나 저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 같이 맞물리지만 위례 신도시나 이런 곳들이 완전히 뭐 상권이 쇠퇴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흥망성쇠를 보고 어떤 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요. 상권 전체의 그래서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권 분석의 요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실률, 공실 기간, 그리고 업종 변경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점포가 여러 사람들이 자꾸 망해 나가는지, 사실 이거를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꺼림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아냐면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 가게의 로드뷰를 보면 이력이 다 나옵니다. 한 10년간의 그 가게의 연역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동인구도 여러분들이 뭐 요일별로, 시간별로, 계절별로 보셔야 되고, 상권 내 점포 운영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 분석을 해야 되겠죠. 경쟁자 수와 경쟁자의 매출을 알아봐야 되고요. 또 그 경쟁자의 영업 기간도 보고 경쟁자의 규모도 봐야 됩니다. 경쟁자의 영업 기간이 좀 길다고 한다면 물론 그분들이 잘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템이 상권에 먹히고 있다는 뜻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분석인데요. 예상 매출도 분석하고 업종별 매출도 추이도 보고 상권별 또 매출도 비교를 해보고요. 시기별로 또 매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별, 결국은 사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객별 매출에 대한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주거인구가 많은지, 유동인구가 많은지, 또 직장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직업과 직종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소비력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 형태, 다가구보다는 아파트가 소비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도 봐야 되고요. 또 자가 비율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비율이나 임대 비율이 좀 높으면 소득력은, 소비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소득과 소비를 보면서 상권 분석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상권을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할 수가 있겠지만 유명 프랜차이즈가 많은 곳이 좋겠죠. 그래서 유명 프랜차이즈가 많은 곳에 바로 옆은
권리금과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상품력만 있으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사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하철역을 끼고 있으면 좋겠죠. 버스 정류장도 끼고 있으면 좋을 거고, 또 점심과 저녁 두 가지 타이밍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상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심만 반짝이고 저녁에 요즘 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피스가가 더 힘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상권에 점포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권, 그거는 상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상권이 좋습니다. 자, 권리금이 통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권, 그 상권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늘 급매물이 있어요. 그런 급매물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실이 없는 상권. 자, 이렇게 상권 분석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을 잘 하는 분이면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거고요. 상권 그거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상품 가지고 되지 상권이 뭐가 중요해,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상권과 창업 아이템의 궁합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반드시 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